각시야, 이거 맛있다. 나는 이제 어떡해? 5억 빚 대신 팔려왔습니다. 남편은 120kg 거구의 바보였습니다. 각시야, 이거 맛있다. 너도 먹을래? 헤헤헤. 그런데 놈들이 저를 죽이려던 순간 바보 같던 그 남자가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막아섰습니다. 적당히 했어야지. 10년을 숨긴 천재의 소름 돋는 복수극. 바보 남편의 진짜 얼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으로 마음의 복을 먼저 담아보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정성껏 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곰팡이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장마철 빨래를 며칠째 널어두었을 때 나는 그 퀴퀴한 냄새에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듯한 습하고 비릿한 악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참아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들이쉴 때마다 그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천장 한쪽 구석에는 검붉은 곰팡이가 손바닥만하게 피어 있었고 형광등은 지지직거리며 불안하게 깜빡였습니다. 벽지는 습기에 절어 여기저기 볼록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이곳이 신혼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곳에서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벽에 축축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드레스의 새틴 원단이 피부에 차갑게 달라붙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수연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눈앞의 광경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였습니다. 어깨가 문짝처럼 넓었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도 수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달재라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35살이라고 했습니다. 달재의 흰 러닝 셔츠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목둘레에는 때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고 겨드랑이 부분은 땀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시큼하고 텁텁한 채취에 쉰 음식 같은 악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들이쉬어야 했고 그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각시야. 어눌한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웅웅 울렸습니다. 톤이 높고 호흡이 짧았습니다. 35살 어른의 성대에서 나오는 5살 아이의 말투였습니다. 달재가 수연을 향해 커다란 손바닥을 쑥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초코파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반쯤 으깨져서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겉면의 초콜릿이 체온에 녹아 손가락 사이사이로 끈적끈적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달재의 손톱 밑에는 때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수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거 맛있다. 달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치아 사이로 초코파이 찌꺼기가 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술 주변에는 초콜릿이 번들번들하게 묻어 있었고 입꼬리에는 침이 말라붙어 하얗게 각질처럼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훅 하고 냄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썩은 음식과 오래된 침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입냄새였습니다. 너도 먹을래? 헤헤. 달재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수연의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수연의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입안에 신물이 차올랐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달재의 다른 손이 움직였습니다. 초콜릿이 잔뜩 묻은 그 손이 수연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덥석 쥐었습니다. 순백색 세틴 원단 위로 갈색 손자국이 찍혀나갔습니다. 끈적한 초콜릿이 실처럼 늘어지며 하얀 천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의 신부가 되기 위해 입었던 드레스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얗지 않을 드레스였습니다.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울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제멋대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손등으로 틀어막았지만 가느다란 흐느낌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달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다란 눈동자가 수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초콜릿 묻은 손이 수연의 젖은 뺨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슥! 손끝이 닿기 직전 달재의 동작이 문득 멈췄습니다. 수연이 흐릿한 시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재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멍하고 흐릿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무언가, 슬픔 같기도 하고 미안함 같기도 한 빛이 찰나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다. 의외에 각시 울어? 달재는 다시 해맑은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진 탓이라고,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하 단칸방의 형광등이 다시 한번 지지직거렸습니다. 수연의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장 너머였습니다. 동네 아낙네 서너 명이 담장에 턱을 괴고 이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수연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저게 어젯밤에 온 새댁이래. 에휴, 돈에 팔려왔다며. 빚이 몇 억이래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바보한테 시집을 와. 쯧쯧. 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앞으로 저 바보 똥 기저귀나 갈겠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대놓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눈짓을 주고받으며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그게 더 비참했습니다. 마치 동물원 우리 안의 희귀한 짐승을 구경하듯 그들은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목덜미까지 화끈거렸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빠른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쉰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에 은빛 비녀가 꽂혀 있었고 연보라색 한복 저고리가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부채를 들고 천천히 붙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아낙네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배마담이었습니다. 달재의 계모이자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왔어? 배마담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소처럼 보이기도 했고 비웃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연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배마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부채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수연을 훑어보더니 코끝으로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라 듣기 거북하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까까지의 우아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배마담이 부채를 탁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이 집에 왜 왔는지 알지? 수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답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마담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꽃향기였지만 묘하게 역겨웠습니다. 돈 받고 팔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밥값을 해야지. 배마담이 수연의 턱 밑으로 부채 끝을 가져다 댔습니다. 톡톡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가축을 다루듯 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 짐승이야 짐승. 말은 못 알아듣고 밥은 혼자 못 먹고 똥오줌도 못 가려. 내가 씻기고 먹이고 치워. 알았어?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꾹 눌러 삼켰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마담은 안방에서 따로 밥상을 받았습니다. 흰 쌀밥에 불고기,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인 상이었습니다. 수연은 부엌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는? 배마담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거 먹어.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 구석, 바닥 위에 스테인리스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밥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 식은 밥덩이가 뭉쳐져 있었습니다. 밥알이 서로 눌러붙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군데군데 누렇게 변색된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시든 김치 몇 조각이 아무렇게나 얹혀 있었습니다. 국물이 밥 위로 흘러내려 질척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몸을 숙여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배마담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거기서 먹어. 방에 가져가지 말고.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배마담이 비로소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짐승밥은 짐승처럼 먹어야지. 안 그래? 수연의 손에서 밥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체엥. 스테인리스 그릇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질렀습니다. 그랑 그르르르. 그릇이 바닥을 구르며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수연의 고막을 찢었습니다. 식은 밥덩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시든 김치가 수연의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배마담의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 밥값도 못하겠네. 수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밥알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밥알이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울음소리를 내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다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장 너머의 구경꾼들이 아직 떠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은 달재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배마담의 명령이었습니다. 3일째 씻기지 않았으니 냄새가 집안까지 진동한다고 당장 깨끗이 씻겨오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달재의 손목을 잡고 좁은 복도를 지나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욕실은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천장의 환풍기는 고장이 났는지 돌아가지 않았고 벽 타일 사이사이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온수를 틀자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올라 순식간에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달재는 욕실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90cm의 거구가 좁은 욕실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어깨가 달재의 가슴팍에 겨우 닿을 정도였습니다. 달재를 돌려 세우려면 온몸으로 밀어야 했습니다. 여보, 옷 벗어야 해요. 수연이 달재의 러닝셔츠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달재는 멍하니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 들어요. 팔. 수연이 달재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러닝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양손으로 천을 움켜쥐고 위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제야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달재의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달재의 등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못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 사이로 드러난 것은 사람의 등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의 지도였습니다. 길고 굵은 자국이 어깨뼈에서 허리춤까지 대각선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렁이가 기어간 것처럼 불룩 튀어나온 흉터였습니다. 채찍에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두 줄, 세 줄, 네 줄. 살이 갈라지고 다시 붓고 또 갈라지고 다시 붓기를 반복한 흔적이었습니다. 흉터 위에 흉터가 겹쳐 있어서 원래의 피부가 어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등 한가운데 척추 옆으로 동그란 자국이 5개 박혀 있었습니다. 검붉게 변색된 화상 흉터였습니다.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었습니다. 피부가 녹아내렸다가 굳은 것처럼 오돌토돌하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천천히 여러 번 찢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무의식 중에 그 흉터 위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지렁이 같은 채찍 자국 위를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재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거구의 어깨가 안쪽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등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보 같던 달재가 조건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또 맞을 것을 예상하고 방어하는 자세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맞아온 사람만이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이 사람도 맞고 살았구나. 이 사람도 짓밟히고 살았구나. 나처럼. 수연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샤워기를 들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줄기가 달재의 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천천히 수건으로 달재의 등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흉터 위를 지날 때마다 손에 힘을 뺐습니다. 상처난 곳을 피해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비누 거품이 흉터의 골 사이로 스며들었다가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달재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움츠렸던 등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근육이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달재가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멍하고 흐릿한 눈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눈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남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 씻었어요. 이제 나가요. 수연이 달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재의 손이 꿈틀거렸습니다. 커다란 손가락이 수연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듯 조심스럽고 서툰 손길이었습니다. 욕실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연의 이마에 맺혀있던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등에 땀이 젖어 옷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조금씩 이 집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달재를 씻기고 밥을 떠먹이고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배마담의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했고 저녁이면 달재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이었지만 사람은 어떤 환경에든 익숙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달재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온갖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뜯다 만 과자 봉지, 구겨진 우유팩, 찢어진 장난감 조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비닐봉지를 들고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가 손에 달라붙었고 쉰내 나는 우유팩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침대 밑을 쓸어내는데 손끝에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꼬깃꼬깃 뭉쳐진 종이 덩어리였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진 달력 종이였습니다. 작년 달력인 듯 2024년 3월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수연은 별 생각 없이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달력 뒷면에 무언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는 엉망이었습니다. 몽당 연필로 휘갈겨 쓴 듯 삐뚤빼뚤하고 글자 크기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아이가 낙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2300, 2450, 2580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위를 향한 화살표 옆에는 15% 상승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를 향한 화살표 옆에는 8% 하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한쪽에는 삐뚤빼뚤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꺾은 선 그래프처럼 보였습니다. 들쭉날쭉한 선 위에 동그라미가 몇 개 쳐져 있었고 그 옆에 매도 타이밍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2300에서 2580이면 상승폭이 280포인트였습니다. 퍼센트로 치면 12%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15% 상승이라는 표기와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연이 종이를 들고 다른 쪽 면을 살펴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쿵쿵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달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재의 시선이 수연의 손에 들린 종이 위에 멈췄습니다. 멍하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커졌습니다. 아! 달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아이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달재가 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거구의 몸이 방바닥을 쿵쿵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연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거야. 달재가 수연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커다란 손이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달재의 얼굴에 억울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입술이 삐죽 튀어나왔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치 소중한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 같았습니다. 내 비행기야. 각시가 왜 뺏어? 달재가 종이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종이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며 방 안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잉, 비잉. 비행기 날아간다. 달재가 입으로 비행기 소리를 내며 뛰어다녔습니다. 종이가 펄럭거렸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적힌 그 종이가 아이의 종이 비행기처럼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달재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헛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비행기구나. 내가 미안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전의 의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보가 숫자 놀이를 한 것이라고 의미 없는 낙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주식 차트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본 숫자를 따라 적은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비행기 잘 가지고 놀아요. 나 청소 마저 할게요. 수연이 몸을 돌려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등 뒤로 달재의 비행기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비잉, 비잉. 35살 어른이 내는 5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등을 돌린 순간 달재의 얼굴에서 해맑은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멍하고 흐릿하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는 것을, 달재가 종이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실룩거렸다는 것을 수연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배마담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손님이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아침부터 부엌에서 일한 수연으로서는 알바 아닌 일이었지만 배마담의 분노는 엉뚱한 곳을 향했습니다. 이게 뭐야? 배마담이 거실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장식장 아래쪽이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지가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청소할 때 미처 닦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수연이 몸을 돌려 걸레를 가지러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딜? 배마담의 목소리가 수연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마담이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한복 치마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티끌 하나 없이 닦으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는. 됐어. 배마담이 수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연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 해서 알아들으면 사람이지. 배마담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얀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뺨을 때리기 위해 힘을 모으는 동작이었습니다. 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가 악물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굉음 같은 고함이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쿵쿵쿵쿵. 바닥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거실 반대편에서 달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190cm의 거구가 콧불소처럼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빨간 공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 잡아라. 달재가 소리쳤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아이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빨간 공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배마담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120kg의 거구가 배마담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둔탁한 충돌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배마담의 몸이 붕 떠올랐습니다. 연보라색 한복 치마가 펄럭거렸습니다. 그대로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배마담의 팔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손이 장식장 위를 스쳤습니다. 장식장 위에는 청자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마담이 늘 자랑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양식을 복원한 명품이라고 서울 경매장에서 3천만 원을 주고 낙찰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화병이 배마담의 손에 스치며 장식장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빡! 도자기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토해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것보다 더 높고 얇은 소리였습니다. 고막을 찌르는 듯한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파악, 파라라락.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청자 특유의 비취색 조각들이 바닥 위에 흩어졌습니다. 수백 개의 조각이 되어 반짝거렸습니다.
배마담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한복 치마가 구겨져 다리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파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친놈이. 배마담이 악을 썼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배마담이 달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톱이 달재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이 미친놈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얼마짜린 줄 알아? 달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입을 해벌쭉 벌리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멍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턱 밑으로 침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바보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쿵쿵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뺨을 향해 날아오던 손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 위기가 지나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재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멍한 눈동자가 바닥에 쓰러진 배마담을 향했습니다. 수연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는 입이 보였습니다. 해벌쭉 벌어진 입술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상했습니다. 멍하고 흐릿해야 할 눈동자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릿한 웃음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달재는 다시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으엥, 어무이 왜 소리 질러? 무서워. 달재가 울먹이며 구석.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집안에는 정막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찌르르, 찌르르. 단조로운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창백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바닥 위에 길고 하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옆에서 드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달재는 잠만 들면 천둥 같은 코를 골았습니다. 그 소리에 잠을 설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젖혀져 있었고 달재가 누웠던 자리에는 움푹 파인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손을 뻗어 그 자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체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꽤 오래전에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재가 혼자 어디를 간 걸까요?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또 무슨 사고를 친 걸까요? 수연이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집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으며 거실을 지나 부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마당이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림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혹은 오래된 고목처럼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듯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맨발이 흙바닥에 닿자 서늘한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연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림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달재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아는 달재가 아니었습니다. 늘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등이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190cm의 거구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가 좌우로 벌어져 있었고 두 팔은 가지런히 옆구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마치 장군 같았습니다. 거대한 성벽처럼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그 넓은 등판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달재인가요? 낮에 침을 질질 흘리며 비행기 놀이를 하던 그 사람이 맞는 건가요? 눈을 비벼보았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저 남자는 분명 달재였지만 동시에 달재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달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꼿꼿하게 펴져 있던 등이 안쪽으로 굽어 들어갔습니다. 넓게 벌어져 있던 어깨가 앞으로 오므라들었습니다. 목이 움츠러들었습니다. 190cm의 거구가 순식간에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필름을 빨리 감기로 돌리는 것처럼 0.1초 만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달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언제나처럼 멍하고 흐릿했습니다. 입이 해벌쭉 벌어져 있었고 눈동자가 초점 없이 풀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바보 달재였습니다. 의해해. 각시야. 달재가 어눌하게 웃었습니다. 한 손이 바지춤을 잡았습니다. 쉬 마려. 응, 쉬 마려워서 나왔어. 달재가 다리를 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완벽한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5분 전에 그 위압적인 뒷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진짜였을까요? 잠결에 헛것을 본 걸까요? 달빛에 눈이 속은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요. 여보. 수연이 달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재의 커다란 손이 수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면서 수연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고요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마가 벗겨지기 시작했고 눈이 쥐처럼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입술이 얇았고 입꼬리가 축 처져 있어서 늘 비웃는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배마담은 그를 김 변호사라고 불렀습니다. 준비는 다 됐지? 배마담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담. 한정치산자 선고 판결문 사본, 재산위임장,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여기에 본인 지장만 찍으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인쇄된 종이가 대여섯 장 놓였습니다. 그 옆에 빨간 인주가 담긴 작은 통이 놓였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달재 명의로 되어 있는 땅과 건물, 예금 통장,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배마담 앞으로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달재가 바보라는 이유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은 돈에 팔려온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입을 열어봤자 쫓겨날 뿐이었습니다. 달재야, 이리 와. 배마담이 달재를 불렀습니다. 달재가 거실 구석에서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한 손에 물주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검은 커피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앉아. 여기 도장 찍어. 도장? 도장 뭐야? 달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달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여기 엄지손가락만 대면 돼요. 김 변호사가 달재의 오른손 엄지를 잡아 인주 위에 꾹 눌렀습니다. 빨간 인주가 달재의 손가락에 묻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 손가락을 서류 아래쪽 빈칸으로 가져갔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서류에 지장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빨리 찍어. 배마담이 옆에서 닥달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김 변호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달재의 엄지가 서류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을 감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나도 볼래. 달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구의 몸이 탁자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기겁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달재의 발이 탁자 다리에 걸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물주전자가 기울어졌습니다. 차악! 검은 커피가 공중으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폭포처럼 혹은 먹물을 뿌리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탁자 위 서류 정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빽빽하게 인쇄된 글씨 위로 검은 액체가 확 번져나갔습니다. 잉크가 녹아내렸습니다. 글자가 뭉개졌습니다. 서류가 검은 웅덩이 속에 잠겨 들어갔습니다. 아! 김 변호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은 커피가 양복 바지에도 튀어 있었습니다. 내 서류가. 김 변호사가 젖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글씨는 이미 알아볼 수 없게 번져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할 빈칸은 검은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배마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뒷목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이 미친놈이. 배마담이 목이 찢어지라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달재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으엥, 손 대었어. 달재가 울먹이며 엄살을 부렸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달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달재가 달려든 타이밍, 발이 걸린 위치, 커피가 쏟아진 각도,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서류에만, 오직 서류에만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달재를 향했습니다. 달재는 여전히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사이로 아주 잠깐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이번에도 착각이라고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며칠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내 반지가 없어졌어. 배마담의 비명이 집 안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배마담이 안방 서랍장을 뒤지고 장롱을 열고 화장대 위를 헤집었습니다. 온 집안이 전쟁터처럼 어질러졌습니다. 3캐럿짜리 다이아야. 서울 백화점에서 4천만 원 주고 산 거라고. 배마담이 거실로 뛰쳐나오며 악을 썼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1시간 뒤 경찰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배마담이 직접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반백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배마담이 눈물을 훔치며 경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 아저씨, 제 반지가 없어졌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건데. 배마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나이 든 경찰이 물었습니다. 배마담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수연에게 멈췄습니다. 저 아이요. 며느리라고 들어온 애예요. 우리 아들은 정신이 좀 모자라서 돈 주고 데려온 애예요. 경찰들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기요, 가방 좀 확인해도 될까요? 젊은 경찰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구석에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올 때 가져온 유일한 짐이었습니다. 해지고 닳아서 손잡이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이거 열어볼게요. 경찰이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이 옷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의 손이 가방 안쪽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그 주머니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의 손이 무언가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툭!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작고 동그란 것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났습니다.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백금 테두리에 박힌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배마담이 방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경찰의 손에 들린 반지를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내 반지잖아. 내 반지가 왜 저의 가방에서 나와? 배마담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연을 향했습니다. 전 몰라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저 반지 만져본 적도 없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수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눈에 비친 것은 가난한 며느리와 부잣집 반지, 그리고 현행범의 증거뿐이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배마담이 손수건을 눈에 갖다 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은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불쌍해서 데려왔더니 이렇게 배은망덕할 줄이야. 배마담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경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경찰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은빛 수갑이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절도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수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수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아니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손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걸까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방 구석에서 달재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갑의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짝인다. 굉음 같은 고함이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달재가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멍하던 눈동자가 경찰의 손에 들린 반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탕이다. 반짝이 사탕. 달재가 돌진했습니다. 190cm의 거구가 콧불소처럼 달려왔습니다. 쿵쿵쿵. 바닥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달재가 더 빨랐습니다. 커다란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경찰의 손에서 반지를 낚아챘습니다. 아, 이거 증거물이야. 젊은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달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재는 이미 반지를 두 손으로 꽉 쥐고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내 거야. 내 사탕이야. 달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반지를 입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번쩍이는 다이아몬드가 달재의 입술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배마담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꿀꺽. 달재의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삼키는 동작이었습니다. 4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달재의 목구멍 아래로 넘어갔습니다. 맛있다. 달재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입가에 침이 번들거렸습니다. 해맑은 웃음이 얼굴에 퍼져 있었습니다. 반짝이 사탕 맛있다. 의외해. 달재가 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바보의 얼굴이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배마담이 달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으로 달재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퍽, 퍽. 둔탁한 소리가 연거푸 터져 나왔습니다. 토해. 당장 토해내. 배마담이 목이 찢어지라 악을 썼습니다. 달재의 등을 때리고 배를 쥐어짰습니다. 하지만 달재는 아야, 아야 하며 몸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내 4천만 원, 내 반지. 배마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 손수건을 들고 눈물을 훔치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고 한복 저고리가 찢어질 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마담. 나이 든 경찰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물이 없어져서 지금 상태로는 체포가 좀 곤란합니다. 뭐라고요? 배마담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절도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분 병원부터 데려가 보시는 게. 병원이요? 내 4천만 원짜리 반지가 저놈 뱃속에 있다고요. 배마담이 발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이 수연의 손목에서 수갑을 거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중에 반지가 나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차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갑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 화장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달재가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달재가 입을 벌렸습니다. 왜? 헛구역질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달재의 혀가 움직였습니다. 혀 밑에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입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퇴! 세면대 위로 작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침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달재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반지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달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멍하고 흐릿하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얼굴의 모든 근육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5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더러운 욕심 덩어리. 달재가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다이아몬드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다 끝나가. 달재가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 속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어깨가 굽어졌습니다. 입이 해벌쭉 벌어졌습니다. 바보 달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화장실 불이 꺼졌습니다. 며칠 뒤 배마담은 손님을 맞았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왼쪽 눈 밑에 길게 흉터가 나 있었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독사라고 부르는 남자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마담. 독사가 시익 웃었습니다. 금리가 형광등 아래서 번뜩거렸습니다. 배마담이 안방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달재였습니다. 안방 문 바로 옆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두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 로봇 장난감이었습니다. 달재가 늘 품에 끼고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요? 독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배마담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년 좀 치워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사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우라니 어느 정도로요? 쥐도 새도 모르게. 멀리 보내든 없애든 알아서 해. 배마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독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5천이요. 뭐? 5천만 원. 그 정도면 깔끔하게 처리해드리죠. 배마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당장 해. 복도의 어둠 속에서 달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플라스틱 로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우지끈, 딱딱한 플라스틱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로봇의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머리 부분이 갈라졌습니다. 몸통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달재의 소나기에서 장난감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뚝!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붉은 액체였습니다. 달재의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플라스틱 파편이 손바닥을 깊이 찔러 박혀 있었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달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차갑고
무언가 무거운 것을 품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의 모양은 분명했습니다. 수연. 달재의 손에서 부서진 로봇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파편이 피웅덩이 위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채소를 골랐습니다. 시금치 한 단, 무 한 개, 두부 한 모. 장바구니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발걸음을 멈췄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이 수연의 허리를 감아 들어 올렸습니다. 움직이면 죽어. 낮고 거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수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검은 천이 머리를 덮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기익.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의 몸이 딱딱한 바닥 위로 던져졌습니다. 철제 바닥이었습니다. 승합차 아니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은 막혀 있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검은 천 안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달재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무언가를 세는 것 같았습니다. 달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수연이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것은 녹슨 철과 기름 냄새였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벽은 양철판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톱밥과 기름때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폐창고였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농기계 창고 같았습니다. 수연은 나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이 등 뒤로 꺾여 밧줄에 감겨 있었습니다. 발목도 의자 다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밧줄이 너무 조여서 손끝이 저렸습니다. 움직이려 할 때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야, 일어났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남자 셋이 보였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 접이식 탁자를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짜장면 그릇이 놓여 있었고 화투짝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수연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의뢰냐, 편하게 먹지도 못하고. 다른 남자가 키득거렸습니다. 입에 짜장면 면발을 문 채였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반반한데? 아깝다 아까워.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수연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에 천이 물려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창고 철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굉음이 창고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자들의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철문을 향했습니다. 각시야.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높고 어눌한 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나왔다. 집에 가자. 각시야. 쾅, 쾅, 쾅. 철문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독사가 턱짓을 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일어나 철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빗장을 젖혔습니다. 기익. 녹슨 철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달재였습니다. 190cm의 거구가 문간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침이 턱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라, 바보 신랑 오셨네? 부하가 비웃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킥킥거렸습니다. 독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어? 냄새 맡고 왔나? 독사가 달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재는 독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창고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의자에 묶인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시야, 나왔어. 집에 가자. 달재가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부하의 발이 달재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달재의 거구가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꿀렸습니다. 또 다른 발이 날아와 등을 내리쳤습니다. 달재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얼굴이 톱밥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이 바보 새끼, 어디서 기어들어와? 남자들이 달재를 에워쌌습니다.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옆구리, 등, 허벅지. 둔탁한 소리가 연거푸 터졌습니다. 퍽, 퍽, 퍽. 달재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맞았습니다.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웅크리지도 않았습니다. 피가 터졌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코에서도 붉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달재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고개를 들고 한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묶여있는 수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해해. 각시야. 나왔어. 달재가 피투성이 얼굴로 웃었습니다. 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에 물린 천 사이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이 몸부림쳤습니다. 의자가 덜컹거렸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찢었습니다.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맞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맞고 있었습니다. 바보야. 천이 빠졌습니다. 수연이 목이 찢어지라 소리 질렀습니다. 도망가. 맞지 말고 도망가라고. 수연의 비명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달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수연만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혀를 찼습니다. 구석에 세워둔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녹이 쓴 철봉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독사가 달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달재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고개를 젖혀 올렸습니다. 피투성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시끄럽게 하네. 독사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녹슨 철봉이 햇빛을 받아 둔탁하게 빛났습니다. 수연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쇠파이프가 내려왔습니다. 녹슨 철봉이 달재의 머리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수연의 비명이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탁! 쾅이 아니었습니다. 둔탁하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무언가가 허공에서 멈춘 소리였습니다.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쇠파이프가 멈춰 있었습니다. 달재의 머리 바로 위 10cm쯤 떨어진 곳에서 정지해 있었습니다. 독사의 두 손이 파이프를 쥐고 있었습니다.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재의 손이 쇠파이프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달재의 왼손이 번개처럼 올라와 쇠파이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피가 묻은 손바닥이 녹슨 철봉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이를 악물고 눌렀습니다. 온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는 1cm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뭐야? 독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바보가 자신의 전력을 한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달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한쪽 발이 땅을 디뎠습니다. 또 다른 발이 따라왔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둑. 척추가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났습니다. 움츠러들어 있던 어깨가 좌우로 벌어졌습니다. 숙여져 있던 목이 올라왔습니다. 190cm의 거구가 온전히 일어섰습니다. 독사의 얼굴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달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 묻은 손등으로 얼굴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터진 입술에서 흘러내린 피가 턱에서 닦여나갔습니다. 그 아래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멍하고 흐릿하던 눈동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시커먼 심연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 무거운 것을 품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살기가 서린 야수의 눈이었습니다. 수연이 아는 달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달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적당히.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굵고 차가웠습니다. 5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5살 남자의, 아니, 그보다 더 무겁고 어두운 무언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했어야지. 달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쇠파이프를 쥔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기기기기. 금속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쇠파이프가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재의 악력에 녹슨 철봉이 엿가락처럼 구부러졌습니다. 독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을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달재의 다른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독사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컥! 독사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달재가 한 손으로 독사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7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성인 남자를 목덜미만 잡고 허공에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놈. 부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방금까지 발로 차고 침을 뱉던 바보가 그들의 두목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달재가 독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허공에서 발버둥치는 독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내한테 뭘 하려고 했지?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사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조여져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달재인가요? 초코파이를 입에 물고 헤헤거리던 그 사람이 맞나요? 침을 흘리며 비행기 놀이를 하던 그 바보가 맞나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달재의 시선이 수연을 향했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미안함 같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달재가 독사를 내던졌습니다.
거구의 몸이 창고 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쾅! 양철 벽이 찌그러지며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양철 벽에 처박힌 독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코뼈가 부러졌는지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남은 부하 2명이 주춤거리며 달재를 에워쌌습니다. 손에 쇠파이프와 강목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놈, 죽여버려. 독사가 악을 썼습니다. 부하들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강목이 달재의 머리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쇠파이프가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달재가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막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물 흐르듯 미끄러졌습니다. 강목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달재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강목을 휘두른 남자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뼈가 꺾이는 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달재의 팔꿈치가 남자의 턱 밑을 올려쳤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의 눈이 뒤집어지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달재는 뒤도 보지 않았습니다. 몸을 틀며 뒤로 팔꿈치를 뻗었습니다. 정확히 명치에 꽂혔습니다. 퍽! 남자의 숨이 끊겼습니다. 몸이 반으로 접히듯 구부러졌습니다. 달재의 무릎이 올라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쿵! 몸이 뒤로 날아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3초였습니다. 2명을 제압하는데 3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벽에 등을 붙인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달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190cm의 그림자가 독사를 덮쳤습니다. 살려줘.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배마담이 시켰어. 독사가 발버둥 쳤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2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달재가 멈췄습니다. 독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알아. 낮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달재의 손이 독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독사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내 주인은 내가 처리한다. 넌 경찰한테 다 불어. 달재가 독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독사의 몸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웅크렸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달재가 돌아섰습니다. 수연이 보였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달재가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살기 어린 맹수의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어깨가 내려왔습니다. 거칠던 숨결이 고요해졌습니다. 냉혹한 괴물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남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재가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들어 수연의 손목에 감긴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밧줄이 스르르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달재가 조심스럽게 그 자국 위를 어루만졌습니다. 발목의 밧줄도 풀렸습니다. 수연의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재가 자신의 셔츠를 벗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수연의 떨리는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천의 온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달재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재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커다란 손바닥이 수연의 젖은 뺨을 감쌌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아까 깡패들의 뼈를 꺾던 손과 같은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달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달재가 수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공주를 안듯 두 팔로 수연의 몸을 받쳤습니다. 수연의 고개가 달재의 가슴에 기대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느리고 안정적인 박동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뽀, 삐뽀. 경찰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달재가 창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달재가 수연을 안은 채 창고를 나섰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배마담의 집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천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긴 상이 놓였고 그 위에 갖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 찜닭. 마을 사람 10여 명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담, 속이 다 시원하시겠어요. 마을 아낙 하나가 배마담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배마담이 입꼬리를 올리며 잔을 받았습니다. 그 눈에 가시가 없으니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배마담이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주변에서 맞장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눈에 거슬렸어요. 돈에 팔려온 것이 어디서 건방지게. 그러게요. 쌀 축내기만 했지 뭐.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마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굉음이 터졌습니다. 대문이 안쪽으로 박살나며 날아왔습니다. 나무 파편이 마당으로 흩어졌습니다. 술잔이 쏟아졌습니다. 음식이 엎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부서진 대문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1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좌우로 갈라섰습니다. 가운데로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몸에 딱 맞았습니다. 머리는 포마드로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구두가 햇빛을 받아 반들거렸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리고 여유로웠습니다. 달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던 달재가 아니었습니다. 침을 흘리던 바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멍하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배마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술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재가 천천히 배마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구두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배마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배마담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탁!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배마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재가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년 좀 치워줘. 쥐도 새도 모르게.
배마담의 목소리였습니다. 배마담이 시켰어. 죽이라고 시켰다고. 독사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배마담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살인교사 녹취록. 달재의 낮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발로 바닥의 서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횡령 증거. 내 아버지 재산 빼돌린 거 다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류가 마당에 흩날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부동산 명의 이전 기록, 위조 서명. 배마담의 죄가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수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배마담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배마담이 발악했습니다. 경찰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달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배마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내 돈 훔쳐간 도둑년이지.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대였습니다. 배마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끌어내. 달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들이 배마담을 끌고 갔습니다. 발버둥 치는 배마담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달재의 시선이 그들을 훑었습니다. 무릎 꿇어. 낮고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을 듯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비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달재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벌레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내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인간들.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바닥에서 10원 한 장 못 벌 줄 아십시오. 달재가 몸을 돌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랐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달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눈꺼풀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가 넓었습니다. 하얀 침구가 사각거리며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구름처럼 부드러웠고 베개에서는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수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달재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은색 트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트레이 위에는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빵,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일어났네. 달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롭던 눈빛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온화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달재가 침대 옆 탁자에 트레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달재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집이야. 진짜 집. 달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풍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해. 다 설명할게.
달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덤덤한 어조였습니다. 계모가 아버지를 죽였어. 독살이었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달재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정상이라는 걸 알면 그 여자는 나도 죽였을 거야. 살아남으려면 바보가 되어야 했어. 10년을 그렇게 살았어. 달재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침을 흘리고 맞고 짐승 취급당하며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왔어. 달재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봐줬을 때 나는 다시 살고 싶어졌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달재가 수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달재가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채무상환 완료 증명서였습니다. 수연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5억 원. 전액 상환 완료.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수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잔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길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몇 자리인지 세어봐야 했습니다. 이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재가 수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당신은 팔려온 게 아니야. 달재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나를 구하러 온 거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달재가 수연을 안았습니다. 넓은 가슴이 수연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느리고 안정적인 박동이었습니다. 울지 마. 달재가 수연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입술이 수연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신혼을 시작하자. 달재가 속삭였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달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구름 위의 궁전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다이아몬드는 빛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곁에도 그런 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완결.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복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